전산세무 2급 교재의 65페이지고, 93회 기출문제, 부가세, 소득세 이론 문제 11번. 다음은 부가가세법에 따른 대손세 공제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틀린 것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에 속하는 가세기간에 대한 확정식 기간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된다.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이게 작년인가 개정됐거든요. 개정되기 전에는 5년이었는데 지금 10년으로 바뀌었어요. 10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간 지난 날에 속하는 가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간까지 대손 요건을 갖춰야지만 대손에 공개 가능합니다. 10년. 1번이 틀렸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해소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사의 요건을 충족해서 대손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대손세 공제는 일반 가세자에게만 적용되고 간이가세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합정신고서의 대손세 공제 또는 변제신고서는 대손 사실 등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되고, 11번 답은 1번 틀렸고, 12번. 다음은 부가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채무 불이행으로 담보물이 채무 변제에 충당된 경우, 이거 우리가 대물 변제라 얘기합니다. 대물 변제도 재화의 공급으로 봐요. 물건으로 갚은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두 번째, 사업자가 폐업할 때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생산 취득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 이게 폐업시 잔존재화예요. 2번이. 폐업시 잔존재화는 무슨 공급? 간주 공급에 들어갑니다. 간주 공급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무슨 세액을 공제받고 매입세 공제받고 가세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야.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을 때는 매입세 공제받지 않고 가세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건 간주 공급은 아니야. 그치? 기본이 매입세 공제받고 해요. 여기구나. 여기 매입세 공제받고. 3번. 사업자가 당초 매입세에 공제된 자기 생산 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것도 무슨 공급? 간주 공급이죠. 대표적인 게 저거죠. 판매 목적의 제품을 인증과 선물로 사용하는 거. 간주 공급입니다. 4번.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거. 담보 제공의 의미가 뭐야? 담보 제공의 의미가. 실제 양도한 거예요? 아니면 보증으로 맡긴 거예요? 보증으로 맡긴 거니까 얘는 실질적인 공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담보 제공은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답이 4번이고요. 질권은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전당포 얘기하는 거예요. 전당포. 전당포 이용해 본 적 없어요. 저도 한 번도 이용 안 해봤는데 옛날에 그 영화 뭐지? 아저씨. 걔 이름 누구야? 어? 원빈. 원빈이 전당포 운영했었잖아. 그러면 이제 뭐 시계라든가 금반지 여기는 요즘에 여기 코너 광주가 오거리 코너에 가면은 그 스마트 전당포라고 해서 뭐야 노트북, 핸드폰 이런 거 담보로 받고 돈 빌려주는. 그럼 걔는 실제로 양도한 게 아니라 웃긴 거라는 바뀐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재화의 공급이 됩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가세법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 확인되는 경우 당해 매입세 공제 가능해요. 우리가 공급자가 공급자가 법인인 경우는 이제 무슨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구분해줘야 되죠. 전자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구분해 우리가? 이메일로. 어? 공급받는 데에 보낸단 말이야. 근데 이메일로 공급받는 데에 전자세금계산서 보내고 그다음 국세청이 어떻게 돼? 국세청이 전자세금에 교부했던 내역을 또 신고를 해야 되지. 근데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세금 계산서는 교부를 했는데 국세청이 전송만 안 한 거야. 전송만. 그러니까 국세청은 전자세금 계산서 교부했는지 모르는 거지. 그런다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 이해할까요? 교부받았으면.
두 번째, 매입처별 세금합계표를 경정 청구나 경정시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 우리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를 예정신고 때나 합정신고 때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예정신고 때나 합정신고 때 제출하지 않으면 그때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지만 나중에라도 경정 청구나 수정 신고나 기한 후 신고나 나중에라도 제출하면 그때 매입세 공제를 해줘. 이해 갈까 무슨 얘기인지. 3번. 예정신고 시 매입처별 생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해서 해당 예정신고기간에 속하는 가세기간에 합정신고 시 제출한 경우 당해 매입세. 이런 경우도 매입세 공제해준다. 그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정신고서에 포함해서 수정신고하는 것도 그 수정신고에 따지거든요. 매입세 공제해주고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 시기에 속하는 가세기간에 대한 합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 발급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4번은 예외 조항은 있어요. 예외 사항은. 적어놨나? 예정 신고 때 또는 합정 신고 시 매입처의 생활카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 공제가 안 되고 단 수정 신고, 경정 청구, 기한의 신고 때 제출한 경우 매입세 공제해주고 가산세는 없습니다. 경정기간의 확인, 세무조사를 거쳐서 제출되는 경우 매입세 공제는 해주되 가산세가 지연수치 가산세 0.5% 지연수치가 아니지 이거는. 어쨌든 나중에 공제를 해주되 가산세 0.5% 있고 요 내용 정도 요 내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에 속하는 가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원칙은 미수치에 해당이 돼서 무슨 세액 공제가 안 되는데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근데 세금 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정청구서 또는 수정신고서 함께 제출된 경우는 매입세 공제를 해주되 지연수치 가산세가 0.5% 부과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4번은 지금 뭐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했다, 수정신고서 함께 제출했다 이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답이 4번이고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 총수익 금액의 수입 시기, 기록 시기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는 이렇게 정리했었어요. 외우기 어려워서. 여기 봐봐.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에 대한 이자, 무기명 채권증권의 이자,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무슨 지급이? 실제 지급이, 통지예금은 인출이,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경우는 상속은 상속 개시, 증여는 증여일. 그 외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무기 저축은 실제 지급이, 그 외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이, 통지예금은 인출이, 상속은 상속 개시, 증여는 증여일. 이렇게 외우는 수밖에 없는데 1번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이 실제 지급이 다만 기회 전에 해지하면 해지할 때도 받겠지 그지? 해지할 때 비영업 대금의 이익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지금 보통무기 저축 아니잖아 그지? 보통무기 저축 아니니까 약정에 의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네. 실제 일대 지급이라고 나와서 2번이 틀린 거. 보통무기 저축은 실제 지급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무기명 채권의 실제 지급이 기명 채권의 이자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지급이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 있는 이자와 할인액은 이 약정에 따른 상환이 다만 기회에 따른 상환할 때는 그 상환일이 이자 소득의 수입식이고 그 14번 답은 2번이고요.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것은 대부분의 소득세는 원천징수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안 하는 거. 원천징수하지 않는 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원천징수랑 사업소득 제외하고 기타 소득 중 뇌물, 알선수재,
개인 수재, 계약에 위한 계약금. 자,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의료보건 용역과 면적 인적 용역은 수익금액 3%, 외국인 프로 선수의 전속 계약금은 20%, 접대부 등의 봉사료 수익금액은 수익금액 5%가 원천징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5번 답은 양도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해서 93회 기출문제, 부가세, 소득세 이런 문제가 끝났고요.